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표가 뭐 안 좋았던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장외 불법 신용거래라든지 또 BIS에서 향후 3년 내에 자, 중국 은행업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 지금 중국 상해는 3천선이 깨져 있는데요. 앞서 또 블룸버그에서 스팟으로 북한의 연결 핵시설 재가동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제도가 연결됐을지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황이 상당히 안 좋게 나가고 있는데요. 자, 자세하게 좀 시황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중국 증시가 오전장부터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나가고 있었던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도 단기 상승 트렌드 라인들 자체를 일단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 좀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8월 실물 경제 지표 뭐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들이 일단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장외 레버리지 청산에 대해서 7월부터 계속해서 중국 당국 입장에서 감시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잔고 청산 기한이 일단 좀 도래를 하는 모습들이 일단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미이행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에 대해서 벌금을 이제 좀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까지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좀 증시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일단 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장 마감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은 일단 좀 없는 모습들로 일단 좀 보여주었었고요. 하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꼽아보니까 항공우주, 인터넷 철강주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일단 좀 컸었던 것으로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업종들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시총 비중이 일단 좀 크지는 않은 종목, 업종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 업종이라든가 보험 업종들은 그래도 1%대 하락률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흐름들이었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일단 좀 낙폭이 좀 나오기는 했었지만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리고 좀 중소형주들 위주,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좀 시장에 반등 때 좀 반응을 했었던 업종들이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었던 그런 흐름들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증감위에서 불법 장외 레버리지 위법 행위 관련해서 다 이제 뭐 털어내게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먼저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증감회에서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왔었던 이슈였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좀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액션들 많이 좀 취해오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사실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을 했었던 하나의 좀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9월 11일 기준 정리 처분된 계좌 수가 3,525개라고 일단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좌 수는 장외 레버리지 계좌 수의 60%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 계좌 중에 76% 거의 80%에 육박하는 대부분의 계좌에 대해서는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 접속을 하는 것들 권한 자체를 일단은 좀 축소를 하고 취소를 하고, 그리고 합법 거래 방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전환을 조치를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일단 증감에 대한 코멘트는 이러합니다. 일단 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의 처분 작업에서도 강제 처분은 이제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조금 이제 이 물량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좀 덜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40% 정도의 물량들 갖고 있다는 점들에서 시장에 계속적인 매물 부담 역할들은 일단 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2014년 11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신용잔고의 전체적인 금액들을 좀 비교해봤을 때는 지금 한 2천억 위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1조 위안 이상 털렸다는 것들을 감안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물량들이 더 나올 여지는 있겠지만은 뭐 나오는 대로 이제 거의 매도 클라이막스 구간들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국면들로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위안화 포럼 관련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제 위안화 포럼에서 마진 인민은행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마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중국 경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 회복, 두 번째 중국 지방 정부의 채무의 안정적인 연장, 그리고 세 번째로 거시 정책 효과가 하반기 중에는 일단 좀 시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부동산이 일단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판매액 자체가 1년 전부터 마이너스 성장들을 해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그만큼 안 좋았었던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6, 7월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 부동산 판매들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판매가 결국은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시차적으로 보통 2에서 3분기 정도 이후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자체는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돌아설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잡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에는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가 있는데, 1선 도시가 조금 더 발전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선 도시에서의 부동산 경기들 자체는 이미 좀 돌아서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2선 도시와 3선 도시로까지의 확장이 일단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지방정부에서 채무를 연장을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었었는데, 단기 고금리 채무를 일단 3조 2천억 위안 정도를 이제 조금 연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조 2천억 위안 좀 상당히 좀 큰 액수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좀 큰 이슈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는 과거에 한 2, 3년 정도의 만기로 이제 지방정부 채권들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금리는 대략적 8% 정도 수준의 좀 높은 금리에 발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채무 연장을 할 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자 금액들 자체도, 이자 퍼센테이지 자체도 3에서 4% 정도로 상당히 낮추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년 정도 8% 금리로 일반 채권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은 오히려 길게 가져가면서 금리 자체는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인 3에서 4%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효과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세이브된 이자 부담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연 1,200억 위안 정도를 감소를 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의 세수 효과 증대를 나오게 될 것이고, 재정을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여유를 가져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정책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좀 시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러한 재정정책, 거시 정책들을 쓰고 난 다음에는 6에서 9개월 이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지급 준비율과 그리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총 5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지준율 인하를 총 4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지금 통화 정책들을 썼던 결과물들이 결국은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이후면 돌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 다소간의 좀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4분기로 가면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서 7%의 경제 성장률 달성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코멘트를 해주었었는데요. 인민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 이야기인 것만큼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대, 이게 표현을 국가대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이제 증시 부양을 설명할 때 이런 관제 증시, 부양책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국가대가 6월 이후로 1조 5천억 위안을 이제 A 주식을 매수했다는 시황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죠.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국가대라는 중국의 국가대표급 기관들을 좀 비유적으로 총칭하는 말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증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자금들 그리고 이런 자금들을 인민은행이 대형 증권사라던가 그리고 중국 증권금융공사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행위들 자체를 일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때 국가대라고 중국에서는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대성 자금들, 결국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자금들이 6월 이래 지금 한 증시 하락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1.5조 위안 정도를 상해 A주 주식들을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6, 7월까지 유입됐던 금액들, 그러니까 단순 6, 7월 달에만 유입됐던 금액들이 한 9천억 위안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유통 시총 대충 한 2.2%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 9월 달에는 지금 좀 추정치로 일단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6천억 위안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동기간 동안에 신용거래가 줄었던 잔고들을 좀 한번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조 위안 정도, 1조 위안 조금 넘게 감소를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이슈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신용잔고라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썼던 자금들이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금들이 국가 차원의 기관성 자금들로 일단 좀 넘어가면서 좀 저가 매수, 개인들 물량들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를 지금 국가에서 좀 한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초 보도를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국가대 자금, 국가 차원에서 자금이 증시로 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됐던 그 자금들이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로 현지 보도가 2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5조 위안 정도 들어온 상태니까 앞으로도 5천억 위안 정도의 증시 부양 자금들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치느냐, 그것이 앞으로의 관건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 물량들이 일단 좀 어느 정도 그치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중국의 관제 정치, 관제 금융이 일단 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중국의 국유기업, 이게 이제 부실하든 안 하든 일단은 전체 통폐합을 한다고 하니까 부실한 게 좀 정리가 되면서 또 우량화되는 그런 우량 기업으로 체질 개선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들은 있는데 실현이 될지는 약간은 의문부호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중국 중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특징주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좀 불거지기 하면서 한 40개 기업들 정도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중철과 중철 이국이 합병을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이제 좀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 관련된 이슈의 일환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점검해 보실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과연 투자의 대상으로 좀 삼아볼 때 과거에 중국 남차와 북차가 합병이 되면서 나왔던 중국 중차의 영광을 좀 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리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구간에서 중국 중차와 같은 모습들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크나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국 중철과 중철 이국이 이번에 거래가 풀릴 때 좀 어느 정도 상승 강도를 좀 잘 챙겨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감전 체크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가 저점이 2,983입니다. 아직도 한 30분 남았습니다만, 이 정도 저점이면 지난달 26일, 8월 26일 저점이 이제 2,850선이었고, 종가가 2927이었으니까, 이대로 마감되면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저점 부분까지 내려가게 되겠는데요. 자, 마감 앞두고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기술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일단 좀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등 이후 재차 하락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T레이더 시그널 상에서 0번 시그널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상승 트렌드를 좀 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좀 하락세가,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반등 포인트
세전티멘트가 깨졌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 저점대 라인에 대한 지지가 일단 좀 테스트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 구간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 이탈, 단기적인 흐름에 따른 이탈이 나오면서 지난번 저점 테스트 아직까지는 이번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탈이 된 만큼 지금 현 구간에서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일단 좀 해보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